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행 중 동유럽 산속 한 마을에 묵게 되었어요. 이 마을 정말 근사한걸? 어? 이 저택은 뭐길래 여기 덩그러니 떨어져 있지? 어머, 외지인이신가 봐요. 네? 이 저택 근처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뱀파이어가 살고 있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이 여자가 피를 마시는 걸 봤대요. 심지어 여길 지나가는 사람마다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도 이만 잘 곳을 찾으러... 저기요. 저희 집을 보면서 뭔가 얘기하시던데 죄송해요. 훔쳐보려던 건 아닌데... 잠깐 들어와서 구경하다 가세요. 우와, 꼭 중세시대 성 같아요. 정말 예쁘다. 칭찬 감사합니다. 수혈팩? 이렇게 많은 피가 왜 여기에... 저기 오신 김에 점심 식사도 하고 가시죠. 마침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었거든요. 와, 맛있겠다. 이건... 어머,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그게 오일 파스타인데 마늘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제가 마늘을 못 먹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창백한 피부에 날카로운 송곳니. 마늘도 못 먹는 데다 더 중요한 건 저 액체 분명히 피야. 저기 혹시 당신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 뱀파이어 당장 나와! 너 때문에 우리 집 가축이 몇 마리나 죽었는지 알아?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뱀파이어가 아니... 뱀파이어가 아니면 태양 밑으로 나와 보시지. 이까짓 거. 내 얼굴. 저거 봐. 뱀파이어가 햇빛을 보고 불타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햇빛을 보자마자 타버리는 걸 방금 당신도 봤잖아. 포르피린증, 즉 뱀파이어 증후군의 부작용 중 하나예요. 이 병은 유전적 결함으로 생긴 병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타오르고 잇몸 구조가 변형되어 송곳니가 나오게 되죠. 마늘을 먹으면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피는 왜 마시는 건데? 수혈을 해야만 증상이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매번 수혈을 할 수 없으니 직접 피를 마신 거죠. 나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뱀파이어라고 몰아갔구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줄이야. 그동안 멋 모르고 몰아가서 미안하오. 평생 이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후 여자는 마을 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사람을 쉽게 오해하지 않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요즘 미국에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파티라는 것이 유행한대요. 코로나 파티란 파티 참석자 중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한다는 황당한 파티였죠. 캘리포니아에 살던 A씨도 코로나 파티에 초대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야, 코로나 파티 갈래? 우승하면 상금도 준다던데? 뭐? 당연히 가야지. A씨는 파티장으로 향했고 코로나 걸리면 아프려나? 기껏해야 독감 정도겠지. 그는 코로나를 일종의 감기로 생각하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한데? 잠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건가? 예스! 100만 원은 이제 내 거야. 얘들아, 나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우와, 축하해. 에이, 내가 먼저 걸렸어 했는데. 그렇게 A씨는 상금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한턱을 쏩니다. 나무 상금으로 뭘 할까나?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결국 A씨는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죽을 것 같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제가 멍청했어요. 코로나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어리석음으로 상금도 목숨도 모두 잃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의 날을 보냈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약 430만 명, 사망자는 1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은 데이트를 하다가 실명될 뻔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 왕자 당년 28세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얼굴이면 얼굴, 못하는 게 없는 핫한 인플루언서죠. 그런 제가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저희 자전거 동호회에 새로 오신다고 했던 나왕자 씨예요. 안녕하세요, 나왕자입니다. 잘 부탁드림. 정말요? 이럴 수가. 이런 근육쟁이들만 있는 곳에 한 떨기 작은 꽃이. 더워. 멋있어. 땀 흘리는 모습도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뭘까? 남자친구는 나왕자 씨, 갑자기 멈추시면 어떡해요? 부딪힐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눈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에? 죄송해요. 많이 쳐다보시는 게 저희 집 콩이랑 닮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 이름은 한미모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왕자 씨. 한미모 씨, 이름도 어쩜. 나왕자 씨,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콩이. 네, 귀엽죠? 다시 봐도 나왕자 씨랑 똑같아. 네, 귀엽네요. 귀엽? 내가 귀엽나? 우와, 그런데 도시락은 직접 하신 건가요? 엄청 맛있어 보인다. 네, 요리를 좋아해서 드셔보실래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자, 여기 드세요. 너무 맛있다. 나왕자 씨는 요리도 진짜 잘하시네요. 여자친구분 너무 좋으시겠다. 여자친구라뇨. 저 지금 솔로예요. 혹시 한미모 씨는? 어머, 저도 솔로인데. 저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썸을 타기 시작했죠. 미모 씨와 데이트하던 시간은 행복했지만 나왕자,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야. 미모 씨, 어머, 왕자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 앞이 안 보여. 왕자 씨? 왕자 씨! 아니, 이건? 여긴 어디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술이요? 대체 왕자 씨, 미모 씨? 왕자 씨 괜찮아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전 괜찮아요.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 동양 안충입니다. 네? 초파리가 사람 눈에 알을 까서 생기는 기생충입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실명하실 뻔했는데 다행이군요. 기생충? 그때인가 봐. 난 왕자 씨가 귀여운 척하느라 눈을 비비는 줄 알았는데. 귀여운 척이요?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건데. 이그 귀여워. 아, 그런데 공원에서 하려던 말이 뭔가요? 공원? 맞다! 미모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네? 좋아요. 미모 씨, 아니 왕자 여보. 씨, 아니 자기.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전 동양안충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눈에 파리가 알을 깠다니 끔찍해. 제가 이래서 자전거를 안 탄다니까요. 재수없어. 너 때문에 마을이 망할 거야, 이 괴물! 난 괴물 아니라고. 완전 시골이네. 숙소가 어디지? 지옥으로 가버려. 이 괴물! 재수없어. 너 때문에 마을이 망할 거야, 이 괴물! 나 괴물 같은 거 아니야. 또 집에서 기어 나왔구만. 저놈의 괴물 자식 언제쯤 사라지는 거야? 저기 무슨 일인가요? 저 괴물 눈에서 돌을 흘려요. 돌이요?
악마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눈에서 돌이 나와요? 저 괴물이 저주한 사람들은 전부 다 봉변을 당했어요. 제 엄마 아빠도 일찍 죽었다고요. 완전 괴물이라니까, 괴물. 악마 때문에 돌로 된 눈물을 흘리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괴물 아니라고! 진짜 돌로 된 눈물을 흘리잖아. 기분 나빠. 다들 너무해! 뻔뻔한 것 좀 봐요. 괴물 자식이라니까요. 덱도 저희랑 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게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인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괴롭히다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 노란 이 괴물! 이게 무슨 소리지? 너 때문이라고. 이 괴물이! 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다쳤잖아. 얘네들이 뛰다가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네가 우리 애들한테 저주 걸었지? 제가 건 게 아니라 저 애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만하세요. 뭐야? 저는 의사입니다. 이 소녀는 저주에 걸린 게 아니에요. 의사? 저주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눈물의 정체는 천연 진주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눈에서 돌이나 수정을 흘리는 희귀 질환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악마의 저주가 아닌 희귀 질환에 걸렸던 거예요. 애먼 아이를 괴롭히는 건 그만두세요. 진주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럼 우리 애들은 왜 다쳤는데? 근데 요즘 천연 진주 값이 얼마더라? 예. 우리가 널 너무 괴롭혔지? 미안하다. 우리는 네가 딱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화 안 낼 테니까. 눈물 한 번만 더 흘려볼래? 이봐요. 당신들은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악마라고 멸시하다가 바로 친한 척이라니.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예. 나랑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을래? 내가 널 보호해줄게. 네, 언니랑 갈래요. 그렇게 소녀는 저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진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학생 때 만나 사귄 지 5년이 되어가는 커플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결혼까지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돼! 아빠,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둘이 결혼하는 건 절대 허락 못해! 제가 따님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한쪽 다리도 불편한데 머리도 시원찮은 놈한테 내 딸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일 있어!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기범 씨는 사실. 선아 씨, 난 괜찮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긴 뭐라! 에이! 다시 오지 마! 저희 아빠가 애인과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어요. 미안해, 우리 아빠 때문에. 아니야, 내가 좀 더 힘내볼게. 어떻게든 아버님을 설득하겠어. 어떻게 하려고? 또 기부업 될 때까지 설득한다. 아니, 여긴 뭐 휴지도 없어. 이거 쓰십시오. 응?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정 고마우시다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웃기지 마! 내가 허락할 것 같아! 이딴 휴지 안 써! 아버님. 아이고, 갑자기 비가. 아버님,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는 사위는 어떠신가요? 필요 없어! 잘 날아가는구만. 아버님, 나이스 샷. 저리 안 가! 에이, 그만 따라다녀! 절대 허락 못해줘!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돈 버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아빠 노릇도 못해주고 명예퇴직 이후에나 우리 딸을 챙겨줄 수 있게 됐지. 그런 소중한 우리 딸을 감히 너 같은 놈에게 넘겨줘! 절대 안 돼!
선아야. 아빠, 이제 제발 그만해. 기범 씨가 말하지 말래서 꾹 참고 있었는데 선아 씨, 그건 기범 씨 다리 몇 년 전에 날 구해주려다 저렇게 된 거야. 뭐라고? 기범 씨가 나 대신 차에 치여서 장애가 생긴 거라고. 기범 씨는 아빠가 알면 계속 괜찮아요. 미안해할까봐 요새 축구가 절대 말하지 재미없더라고요. 말라고 했어. 그럴 수가. 죄송합니다, 아버님. 선아 씨를 구했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 딸아이를 구해준 줄도 모르고 말이야. 자네 다리를 트집 잡았구만.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내 딸아이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리 언니 친구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겪은 일이래요. 여보세요. 야, 규리야. 개소리 왜? 아, 손 빼고 부르랬지. 왜 전화했어? 나 지금 이태원인데 같이 클럽 가자. 뭐? 이 시국에 무슨 클럽이야? 뭐 어때? 우리는 젊어서 잘 안 걸린대잖아. 헐.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난 살고 싶으니까 안 간다. 야, 남규리. 규리 언니는 말도 안 된다면서 거절했대요. 언니 친구는 수시로 클럽을 들락날락거렸고 그걸 매번 언니한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안 가. 아유, 남규리 진짜. 너 그러다 후회한다. 네 취향에 핫섹시 핸섬남도 보이던데. 꺼져.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또 둘이 편의점에서 만났는데 야, 규리야. 나 어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진짜 너 괜찮은 남자가 있는 거야. 같이 술 먹고 밤새 재밌게 놀았다? 너도 같이 가자. 요즘 물이 진짜 괜찮다니까. 아, 개소리 하지 마. 안 간다니까? 손 빼고 부르라니까. 규리 언니는 친구가 꼬실 때마다 계속 거절을 했다네요. 그런데 다음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규리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당선역에 거주하는 20세 개소리 씨 어제 접촉하셨나요? 네, 어제 10시쯤에 편의점에서 잠깐 봤는데요. 개소리 씨는 어젯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 접촉해 격리 중입니다. 네? 그래서 남규리 씨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신 채로 보건소로 이동해 주세요. 네네. 언니는 그 길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친구는 확진자가 돼서 격리됐고 고생을 더럽게 많이 했다고 하네요. 나 죽을 것 같아. 아유, 무서워. 여러분, 우리 모두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리가 기말고사 공부한다고 바빠서 제가 나왔어요. 뭐 공부한답시고 PC방 가서 놀고 있겠죠.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수정이는 체리고등학교 수학교사예요. 수정이에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수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응, 좋아.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돈이 많은 외교관 집안의 아들이었고 수정이는 평범한 교사 집안의 한부모 가정 딸이었어요. 허락은 하겠다만 역시 못마땅하군요. 엄마, 나 수정이 진짜 사랑해. 저희 딸 저 홀로 키웠지만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이 노력해야 할 게다. 여보. 자기야. 수정아, 이 결혼 정말 괜찮겠니? 아빠는 수정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응, 아빠. 나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행복해. 그래,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아, 수정이 엄청 예쁘다. 행복해야 할 텐데. 야, 당연하지. 제가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살걸? 신랑과 신부는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다음으로는 양가 부모님이 서로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신경 써줘야지. 수정아, 시어머니다. 우리 고려의시 72대선 외교관 집안이 널 며느리로 들인 이유는 우리 아들이 널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감사하게 여기렴. 우리 아들은 밥, 탕, 김치, 찌개, 나물 3가지, 고기 3가지, 숙채, 조림, 전류,
마른 반찬, 회, 찜까지 16첩반상 아니면 먹지 않으니 언제나 제대로 삼시세끼 16첩반상을 준비하렴. 헐, 멘트가 왜 저래? 고려시대에서 온 거 아니야? 또한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려고 장가 보내는 거 아니다.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집안일은 전부 네 몫이야. 뗀석기 시대도 안 그러겠다. 아이는 반드시 3명 전부 남편을 닮은 아들로 낳도록 해라. 애를 남편 혼자 낳냐?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은 네 인생의 큰 행운이니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기도하고 존경을 담아 님자를 붙여 부르렴.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진짜 개소리 하네. 어머니, 지금까지 절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 배경이 그에 비해 부족해도 함께 발맞춰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엄마 말이 사실이긴 하잖아. 뭐가 사실이야? 자기는 조용히 있어. 이 고얀! 지금 어디서 남편이 하는 말에 말대꾸를 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께 말대꾸하는 거예요. 집안이 잘 살면 뭐 하나요? 정작 아들이란 사람은 매일 제가 해준 밥만 먹고 제가 빨아준 옷만 입고 나가고 초등학생이 따로 없는데요. 얼굴 잘난 것 빼곤 시체잖아요. 뭐 시체? 엄마, 자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가난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수학교사 딸 주제 기껏 받아줬더니. 누가 가난하고 돈 못 버는 수학교사라는 거죠? 저분 수학학원 다닐 때 봤는데? 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봤어.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이자 체리고등학교의 설립자 홍석대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수정이네 아버지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 수학의 정석을 쓴 고등학교 설립자셨던 거예요. 헐, 수정이란 이름 설마 수학의 정석에서 따온 거야? 저는 저희 딸을 이런 취급하는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수정이는 결국 결혼식 장소에서 파혼했고 수정이의 예비남편과 시댁 식구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해요. 수정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학의 정석 2를 집필하고 있답니다. 수정이네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던데 남친네 배가 꽤나 아프겠네요.